네, 이어서 수급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 주의 수급 포인트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이번 주 수급 포인트는 역시 시리아가 되겠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아마 9월 증시의 핵심적인 이슈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모두 나오는데, 이번 주는 시리아 문제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일정을 통해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을 좀 보시면은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 지표가 좀 중요하고, 그 외에는 큰 건 별로 없죠. 8월 미국의 소매 판매 정도가 중요하겠고요. 경제 지표는 그 정도고, 일정을 보시면은 9일부터 해서 미 의회가 개원이 되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또 여름몰이가 시작되겠죠. 방송사 인터뷰가 진행되고, 또 10일 같은 경우도 오바마 특별 대국민 연설이 되겠고요. 또 이제 11일 정도에서 미 상원 결의안 표결이 있죠. 표결 이후에 통과가 되면은 또 하원 며칠 후에 또 있게 되겠고요. 해서 보시면은 지금 시리아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특히나 이번 주에 UN 시리아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아마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번 주말에서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나오게 되면은 앞서도 G20에서 말했다시피 역시 EU 같은 경우도 동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의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애플의 신제품 공개도 있고 금융통화위원회 만기일 등등도 있겠지만은 역시 시리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이번 주에 시리아 외에 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제 양적 완화 축소의 얘기는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연장선에 있게 되겠죠. 다만 그 영향력은 아마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시리아 문제하고 양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겠고, 또 G20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또 점진적인 어떤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유도 있고, 또 고용 지표도 부진했죠. 또 거기다가 중국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등등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 축소의 영향력은 조금 다행히도 약화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수급 이슈가 되겠는데, 외국인이 10조 이상을 원래 매도했다가 5조를 다시 사고 있고, 반면에 펀드 환매는 1천억 전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자, 이게 부딪히고 있는 점인데, 요 점은 제가 거래소 일봉을 잠깐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한번 무너졌을 당시, 그 당시를 보시면은 그때 제가 이제 한 최소 2-3개월은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빠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인데 지금 60일 수급선이 돌아 나오고 있죠. 수급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급 세력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이 되겠죠. 자, 그것 때문에 바닥 자체는 현재 변곡선을 만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위치라 그러면은 단기적인 조정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편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예상되지만은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앞서서 짚어주셨듯이 수급적 파급력이 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될 텐데, 오늘도 오전부터 강력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각각의 매매 동향 업종별로 좀 확인해 주시죠. 예, 외국인들 대책 없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비차익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매수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전 업종 매수가 되겠죠. 시장을 통으로 사는 느낌이 강하고, 기관은 환매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 거의 없고요. 업종별로 전기전자, 서비스, 화학, 원수, 장비, 금융 등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유통, 전기가스 살짝 매도 나옵니다만은 전기가스, 서비스, 금융, 원수, 장비, 철강 등등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 매수 상위 종목들 보니까 딱히 외국인 쪽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전방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고생했었던 SK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적이고요. 자, 기아차도 보이고 KB금융도 보이고 심지어는 SK 이노베이션도 보이고요. 또 2순위에 있는 LG전자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아주 외국인은 고르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정유주가 또 보이죠.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SK 이노베이션, GS 같은 종목, 또 현대제철이나 기아차,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도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기회를 포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하게 투자 전략도 짜주시죠.
예, 시장은 중기적으로 아까 차트에서 봤다시피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환율과 연동해서 들어오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대형전 순환매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LG화학을 벌써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LG화학,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좋고요. SK 같은 종목들 장중이든 아니면 일중이든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관심 있게 보시고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는 여전히 필요하겠고요. 다만 중소형주가 최근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환매 영향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ADR 지표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 현재 한 9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100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약간의 인내 기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